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강점을 제대로 살려서 합격시키는 강점 면접 전문 조스플라이 하나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채용이 너무너무 많은데 스펙 고민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첫 지원자분들 그리고 이제 스펙에 대한 약간의 고민이라도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스펙 총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승무원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학점, 영어, 2년제, 4년제, 나이 되게 여러 가지 고민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픈 카톡방에서 전부 다 취합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DM 같은 거 받아서 여러분들 정말 궁금한 것만 정리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 스펙에 대한 고민 싹 다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스플라잇이 강점 면접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 대한항공 준비할 수 있는 수업은 아래 링크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조스가 520명 승무원 합격생 있고 또 이 업계에서 제일 오래된 이제 언니들이다 보니까 11년 동안 합격생 데이터로 저희가 영상을 찍어드려서 좀 믿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이번 영상도 합격생 데이터 기반으로 실질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질문 진짜 많았었는데요. 영어 부분에서 500점 초반이랑 오픽, 토스 있는데 다 써도 되는지 이 질문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두 개 다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사실 좀 유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00점대가 좀 낮잖아요, 사실 영어 토익 치고는. 그래서 면접관들이 진짜 너무 영어 못하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토익에 좀 유리하지 않은 친구지만 오픽, 토스는 좀 잘하네, 회화는 좀 괜찮네 이렇게 이걸 유연하게 해석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 다 있으신데 500점대 낮은 게 있으셔도 저는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절대 불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500점대랑 오픽, 토스 둘 다 내서 합격한 케이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부분입니다. 학교 부분에서는 이제 2년제, 4년제 합격 비율, 또 이제 전공, 항공과, 비항공과 요거 궁금 많이 하셨는데요. 2년제, 4년제 비율을 굳이 따진다면 4년제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4대 6? 네, 요 정도인 것 같고요. 2년제가 4, 그 다음에 4년제가 6, 요 정도 비율인 것 같고, 항공사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2년제 중에서는 사실 항공과 비항공과 중에서는 항공과 분들이 조금 더 많은데 비항공과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대한항공, 티웨이도 있거든요. 제주도 있고 다 있는데 특징적인 걸 좀 생각을 해보니까 2년제 분들이 학과를 조금 뾰족하게 살린 느낌이 좀 많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면접관들이 2년제를 가시는 분들이 좀 실리적이고 취업을 하려고 좀 현실적으로 열심히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다 보니까 미용 전공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서, 경영정보학과 이런 전공에서 좀 나는 취업하려고 열심히 했다, 자격증도 열심히 땄다 이런 부분을 좀 뾰족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일도 현실적으로 되게 잘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살리신 분들이 많아서 비율은 항공과가 좀 더 많지만 비항공과 분들도 2년제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년제는 항공과 비항공과 진짜 상관없이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4년제는 비항공과 분들이 더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퍼센티지가 많으니까, 인원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4년제는 항공과 비항공과를 나누는 게 좀 의미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점. 학점은 사실 돌이킬 수도 없고, 학점이 좀 어려웠는데요. 학점 몇 점까지 최저로 합격시켜 봤냐? 이 질문 사실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2.7까지 합격시켜 봤더라고요. 조스플라잇 520명 중에서. 2.6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항공사를 탈탈탈 털으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희 520명 중에서 2.7이었으니까 있겠죠. 근데 저희는 2.7까지 합격시켜 봤고요. 직전에 대한항공 2.8 합격생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항공이 2.7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항공사들도 2점대는 있긴 있었어요, 후반. 그런데 이제 학점을 최근에는
저비용이 조금 더 보는 것 같아요. 의외로 아시아나도 이점돼 있었거든요. 직전에. 그게 뭐 옛날이긴 하지만, 5년 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사실 학점보다는 이분이 지금 내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저비용은 사실 좀 더 학점을 요즘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점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요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건 아니니까. 그쵸? 그리고 이거 또 슬픈 소식 연달아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남자분들이 학점에 좀 엄격해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저희 합격생 중에서 2점대가 없었어요. 남자분들은 3점대 초반은 있었다. 그리고 다른 저비용 항공사도 3.0은 있었는데 2점대는 남자 합격생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조금 남자분들은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참고하셔서 그래서 3점대 넘기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슬픈 얘기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력상 좀 말씀드릴 텐데요. 아르바이트 경력 증명 불가한 것도 써도 되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회사의 지원 공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 증명 안 되는 거 쓰지 마라 이런 거가 있는 데는 안 써야 되고요. 그런 게 없는 데는 사실 증명이 안 돼도 1년 이상 했다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대신 급여 같은 걸로 이제 통장으로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서류 거루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했었는데 항공사 다닐 때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든 증명이 되면은 이거를 뭐 입사 취소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통장이든 증명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경력상에서 물어본 게 서비스 경력 없어도 합격할 수 있냐? 없는 합격생도 있냐? 괜찮냐? 이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서비스 경력 하나도 없는데 합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들도 아까 말씀드린 면접관은 뭐다? 유연하다. 그래서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서비스 경력을 경험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작은 뭐 아르바이트 이런 거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 할 때 짧게 일한 알바라도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많이 써먹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비스 아르바이트에 대한 진짜 없는데 질문을 받는 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어떤 분들이 좀 질문을 받냐면 학교가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제 인서울 이런 분들 중에서 학과도 뭐 경영학과 이렇게 공부 좀 이렇게 막 드립할 것 같은 그런 학과 분들은 면접관이 봐도 그냥 승무원 한번 지원해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서비스 일해본 경험 있냐, 그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고객은 어떤 고객이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래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는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많았던 질문이 뭐였냐면 봉사활동, 대외활동, 어학연수 이런 부가적인 활동이 많을수록 합격에 확실히 유리하냐 이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관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무원은 이력서를 안 본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일반 직무보다는 사실 많이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다라는 게 정량적으로 유리하진 사실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없고 정말 봉사활동 딸랑 하나 있는데 아니면 대외활동 딸랑 하나 있는데 아니면 아예 없는데 서류 합격 되시는 분들 많고 면접 잘 보셔서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이해하시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좀 내향적인 분들은 이런 활동들 많이 하지 않고 자기 할 것만 하잖아요. 이제 공부하거나.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들은 면접에서 좀 승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서류 합격은 꽤 있다. 근데 이제 티웨이 같은 경우나 제주 같은 경우는 꼭 외향적인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뭔가 열심히 산 분들을 좀 좋아해요. 그래야지 회사를 위해서 뭘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는 티웨이나 제주, 뭐 에어프레미아 같은 저비용 쪽이 조금 더 활동사항이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았었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보다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합격생 중에서 진짜 깨끗했던, 활동사항 깨끗했던 분 있습니다. 최종 합격생 중에서. 그래서 너무 하나의 스펙에 이렇게 얽매이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난 저 비용이 좀
중요해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봉사활동 같은 거 좀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6월 달쯤에 저희 조스 수강생분들이랑 봉사활동 갔다 왔거든요. 바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나이 부분 좀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나이 이거 제가 그런 거 아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나이 요즘 합격 나이 커트라인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맞은 나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냐 이 질문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근데 바뀐 나이 이제 만 나이로 바뀐 나이로 했었을 때 31살 이 대한항공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뀌고 나서 이제 진에어 29살, 이스타 29살, 30살 요렇게 합격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어로켓 이런 데는 사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준이니까 사실 옛날보다 한 2살? 한두 살은 쭉쭉 높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희망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항공사가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는 기간이 이제 끝나고 채용에서부터 나이가 계속해서 러프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통합항공사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글로벌 항공사의 기준에 조금 더 맞춰가고 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외항사 보시면 아시죠? 나이 되게 많으신 분들 많이 뽑는 거. 그래서 대한항공도 이분이 정말 서비스를 잘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여주는 태도나 이런 애티튜드 같은 부분이 문제 없으면 사실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 생각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외항사들처럼 계속해서 포용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갈 거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저는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30대 중반까지는 모르겠어요. 35이다. 이런 분들은 뽑힐 수 있을지는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33, 이런 분들 34까지도 그래도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소 스펙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정도면은 손해보지 않는 최소 스펙 어느 정도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좀 어려웠거든요. 다 어렵대. 근데 승무원은 스펙이 안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기본적인 거 진짜 이제 커트라인 같은 암암리에 이제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토익은 700점대가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상향 평준화 돼서 700점대가 평균이에요. 네, 저비용은 800점대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스나 오픽은 선택이에요. 사실 있는 분들도 많지만 반반이다. 없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 스펙에 좀 넣지 않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 같은 거 쳐서 최소 스펙은 하나 정도. 그러니까 봉사나 대외활동이나 이게 칸에 쓰는 게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저는 최소 스펙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최소. 그쵸? 그래서 저비용은 800점대가 평균이고, 그 다음에 활동은 2개 정도. 봉사 하나, 대외활동 하나. 요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원 경험에 관련된 거 말씀드릴 텐데요. 첫 지원 떨어지고 재지원이 불이익이 진짜 있냐, 영향이 있냐, 중요하냐, 이 질문 정말 많이 옛날부터 고전적으로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재지원자가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비용항공사 면접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를 계속 써. 싫을까요? 좋아해요. 네, 그럴수록 알게 되는 것도 되게 많아.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지원하셨죠? 지난번에 임원에서 떨어지셨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면접관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들어보면은 이스타항공 이런 데 보면은 지난번에 최종 왔던 분을 면접관이 알아보시고 그분이 질문 되게 많이 하고 붙었다. 이런 얘기들 제가 현장에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불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있죠. 아니, 저비용이 서류 합격률 자체가 20%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었을 때
잘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불리하진 않다. 재지원이.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이 이미 코로나 전께 다 리셋됐어요. 그쵸? 아시아나항공 하물며 5년 만에 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그런 영상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지원이 불이익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내가 좀 내 나름대로 준비가 됐었을 때 쭉 쓰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예전에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조스 언니들이 아무래도 이 업계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그런 건 있어도 아시아나항공이나 저비용에 코멘트가 남는 경우가 있다. 이런 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보통은 인성 관련된 거. 그러니까 면접 때 애티튜드가 너무 안 좋거나 좀 우리랑 너무 인성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성향적으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코멘트가 남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 빼고는 코멘트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 첫 지원을 그래도 준비는 해야죠. 가서 웃으면서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게 와 너무너무 중요해 라는 느낌으로 채용들을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채용 많거든요. 그래서 저비용 서류 안 되는 것도 너무 충격 먹지 마시고 저비용은 20%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떨어지다 붙는 게 너무 사실은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승무원 준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승무원 준비 어떤 거부터 시작해야 되냐? 스펙, 표정, 목소리, 답변 중에서 뭐부터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다 같이 해야죠.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해야 되는데 저는 굳이 따진다면 오래 걸리는 것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오래 걸리고 습관이 좀 필요한 것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꼭 나눠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신다면 스펙이랑 표정을 같이, 왜냐면은 이 표정이라는 게 사실 한순간에 안 돼요. 웃으면서 말하는 게 한순간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계속 웃고 다니시고 당황해도 웃고 나만의 이제 표정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시고 강대도 올리고 눈꼬리도 좀 웃고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화석처럼 좀 배이게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펙도 사실 좀 걸리잖아요. 저는 토익 올리는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스펙이랑 표정을 가장 먼저 해라. 그리고 보이스는 엄청나게 목소리를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승무원 보이스는 울림, 그다음에 오래 들어도 좀 따뜻한가 이런 게 좀 중요한 공기반 소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계속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스가 사실 이제 지은쌤이 보이스 수업을 정말 잘하세요. 그냥 아나운서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울림 있는 13시간 들어도 꿀 떨어지는 그런 보이스가 있으니까 조스플라이 보이스반 링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보이스반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답변은 조금씩 정리 가는 걸 추천드려요.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서 나는 진짜 왜 승무원 되고 싶지? 나는 승무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뭐지? 나 진짜 가장 내가 생각했던 최고의 서비스는 뭐지? 왜 그렇게 생각했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메모하시면서 정리하시다 보면 그게 굉장히 진솔한 답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몰아쳐서 하지 마시고 조금씩 노션이나 노트에 정리하시면서 그것들을 취합해서 다시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첫 지원자분들 또 스펙 고민이 많으신 분들 이분들께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스펙 총정리를 했는데 제가 시리즈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스펙 총정리 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지 총정리, 키, 피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저희. 그래서 시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미지 총정리 편을 좀 다음번에 찍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총정리 편, 왜냐면 대한항공 9월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래 링크 보시면 첫 지원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자소서인 것 같아요. 자소서. 그래서 승무원이 솔직히 말해서 자소서 엄청 대기업처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비용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내용을 잘 녹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조스 새언니가 자소서를 항공사별로 직접 항목별로 샘플로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딱 펼쳐놓고 이 채용 홍수에서 샘플로 보면서 따라 쓸 수 있게끔 자소서 샘플 자료집이 있으니까 이 링크에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아마 감이 딱
오실 것 같습니다. 똑같이 쓰시면 안 돼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번에 이미지 총정리 편에서 뵐게요. 안녕!